미영아, 김태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전처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한때 단정하고 깔끔했던 미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색이 바랜 낡은 옷,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살. 태연아,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네. 태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지혜 때문에 그래.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가 우리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고가 났어, 3년 전에. 그 말에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의식을 못 찾고 있어. 병원비 때문에.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거야. 태연은 전철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혼할 때는 서로 미워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감정보다 딸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원은 어디야? 지혜 상태는 어떻고? 너가 알 필요 없어.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지혜는 자신의 친딸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영아, 제발 말해줘. 지혜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태연은 미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줘.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미영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지혜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그 말에 태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합의한 거잖아.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 웃기지 마.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미영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지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교 입학할 때도, 취업할 때도 아빠를 찾았어. 그런데 넌 어디 있었어? 태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아니야, 더 복잡해. 미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혜가 너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어. 3년 전 그날. 뭐라고?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큰 트럭이. 미영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3년 동안 왜? 말해서 뭐해? 이미 늦었는걸.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데? 서울병원 중환자실 가지만 이제 옮겨야 해. 왜?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1억 8천, 아니, 이제 거의 2억이야. 미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도 팔고 전세금도 다 썼어.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태연은 그제야 미영의 초라한 모습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데? 병원 근처 고시원 하루에 2만 원짜리. 그 순간 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언제 와? 저녁 준비했는데. 현재 부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 그 소리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새 가정이 있구나. 가봐. 기다리고 있잖아. 미영아. 됐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미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태연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지혜 면회는 할 수 있어? 왜, 그래도 내 딸인데. 미영이 태연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병원 중환자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태연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연의 머릿속은 온통 지혜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현재 부인 수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태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래?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영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있는데. 수진이 태연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3년 동안 의식불명이라고? 문득 지혜가 어렸을 때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랑 결혼할래. 5살 지혜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했던 말.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잖아. 지혜는 멋진 신랑감 찾아야지. 싫어, 아빠가 제일 좋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여보, 여보. 수진의 목소리에 태연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뭐라고 했어? 밥 먹자고 했잖아.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무것도 아니야. 태연은 식탁으로 향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지혜를 봐야겠어. 하지만 10년 동안 소식을 끊고 지낸 딸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어디 갈 일 있어? 응, 잠깐 볼 사람이 있어서. 누구? 수진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냥 옛날 동료. 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연락했더라면, 만약 이혼할 때 지혜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 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혜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사진들. 아빠, 사진 찍어요. 활짝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 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안 자고 있어? 수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연은 황급히 사진첩을 감췄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수진이 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가서 자자. 하지만 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지혜를 만나러 가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병원. 태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온 거야? 뒤에서 들린 미영의 목소리. 그녀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여기서 지냈어? 응. 지혜가 깨어날까봐. 미영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중환자실 문이 열리는 순간 태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채 누워있는 여자. 지혜야? 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활발했던 딸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아빠가 왔어. 태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희망이 없대. 뇌사 상태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가락이 움직여. 분명히 의식이 있을 거야. 태연은 지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게 들어간 눈가. 하지만 여전히 예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들리니? 그때였습니다. 지혜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영아, 지금 봤어? 손가락이 움직였어. 응, 나도 봤어. 하지만 의사들은 단순한 반사작용이라고 해. 태연은 지혜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희미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그 순간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아, 지혜 아버지세요? 네, 그런데 지혜 씨가 가끔 잠꼬대를 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요. 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터요? 1달 전부터요. 그것도 밤마다. 미영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맞지?
지혜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미영아,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지혜가 25살 생일 때 편지 보낸 거 못 받았어? 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무슨 편지? 결혼 발표할 때도, 회사 입사할 때도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보냈는데 태연은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못 받았어, 진짜로. 미영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그 편지들은 어디로 간 거야? 바로 그때 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회사에 없다고 하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잠깐 나왔어. 누구랑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혼자 있어.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누군가랑 대화하는 소리 들렸어. 그 순간 미영이 태연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연아, 혹시 집에서 편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태연은 순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편지를 가로챘다는 거야? 태연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각해봐. 지혜가 보낸 편지가 10년 동안 한 통도 안 왔다는 게 말이 돼? 미영의 말에 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기억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우편함을 먼저 확인하던 모습, 오늘 온 우편물 없어라고 말하던 것들. 그리고 잠깐, 미영아. 수진이가 가끔 편지를 태우는 걸 본 적이 있어. 뭐라고? 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우길래 물어봤더니 광고지라고 했어.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지혜 편지였을 거야. 그 여자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태연의 마음속에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지혜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태연과 미영이 동시에 지혜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들리니? 태연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편지, 편지. 지혜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편지가 뭐라고? 아빠, 편지, 왜 답장?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가 지금 편지 얘기하는 거야. 간호사님, 간호사님. 간호사가 달려와서 지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뇌파 활동이 평소보다 활발해졌네요. 혹시 무슨 자극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좋은 징조일 수 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태연은 지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편지를 못 받았어. 정말이야. 사랑해, 아빠.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태연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미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연아, 지혜가 마지막에 남긴 음성 메시지 들어볼래? 음성 메시지? 사고 나기 직전에 내 핸드폰으로 걸었던 통화야. 경찰이 통화 기록 복원해서 준 거야. 미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핸드폰 맞죠?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빠, 저 지혜예요. 김지혜. 아빠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편지도 많이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혹시 아빠가 저를 싫어하시나 생각했어요. 태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빠 보고 싶어서 회사 앞에 와 있어요. 아빠가 나오시면. 그때 핸드폰 너머로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전화 온 거예요. 지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그냥 업무 관련. 빨리 끊어. 저녁 늦는다.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언제 통화야? 3년 전 그날 오후 5시. 사고 나기 30분 전이야. 그럼 수진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지혜가 거짓말까지 했잖아.
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 지혜의 편지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지혜가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었나? 당연하지. 20살 때부터 계속 편지 보냈다고 했잖아. 그럼 집에도 찾아온 적이 있을 수도.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지혜가 말했거든. 집에도 몇 번 갔는데 아무도 없다고. 언제? 주말마다. 그런데 항상 집에 아무도 없더래. 태연은 이상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집에 있었는데. 혹시 수진이가. 그 순간 태연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여보 언제 와? 저녁 차려놨는데 식어가. 수진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금방 갈게. 누구랑 있어? 배경소리가 이상해. 병원에 잠깐. 병원? 어디 아파? 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픈 곳은 없고 친구가 입원해서. 태연이 얼버무렸습니다. 친구? 무슨 친구?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사 동료야. 말 안 했나? 거짓말하지 마.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누가 입원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태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캐묻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금방 들어갈게. 태연아.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요즘 행동이 이상해. 통화가 끊어진 후 미영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상하네. 평소에도 저렇게 캐묻나? 아니야. 수진이가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닌데. 태연도 의아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내가 나를 만났다는 걸? 그럴 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내일 다시 올게. 태연이 지혜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편지 찾아줘.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편지를 찾아달라고? 내 편지들. 지혜의 손가락이 태연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알겠어. 아빠가 찾아볼게. 태연이 병원을 나서는데 미영이 따라왔습니다. 태연아, 잠깐. 왜? 수진 씨한테서 조심해. 뭔가 이상해. 무슨 말이야? 여자의 직감이야. 지혜 편지를 숨긴 것도 그렇고 오늘 전화 받는 것도.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만난 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설마 그렇겠어? 태연아 생각해봐. 지혜가 집에 찾아갔는데 항상 없었다는 게 우연일까? 태연도 그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주말에 나들이를 자주 가자고 한 것도 수진이었어. 맞잖아. 일부러 지혜를 피한 거야. 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런 것 같아. 아마 내가 지혜랑 연락하는 걸 막으려고. 집으로 가는 길 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편지를 숨겼을까? 그리고 지혜가 찾아오는 것도 막았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밥 다 식었어. 미안해. 태연이 신발을 벗는데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누구 만났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뭔가 달라 보여서. 수진이 태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별일 없어. 피곤해서 그래. 정말? 응. 태연은 수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혹시 우리 집에 편지 온 적 없어?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편지? 무슨 편지? 그냥 혹시나 해서. 광고 편지 말고는 없었는데? 수진이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태연은 일부러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먹자. 밥 차려놨어. 식사 시간 내내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태연은 계속 수진을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고 자꾸 태연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오후에 또 나가야 할 것 같아.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어디? 병원 검진 받으러. 갑자기 왜? 어디 아픈 데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정기검진 받아야지.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간단한 거니까 혼자 가면 돼. 싫어, 같이 가자. 수진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태연은 난감했습니다. 수진이 따라오면 지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 가도 돼. 회사 끝나고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히. 어느 병원? 수진이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냥 동네 병원. 구체적으로 어디? 태연은 답답했습니다. 왜 수진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고 하는 걸까? 여보,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게 요즘 당신이 이상해서. 수진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칠 전부터 행동이 수상해. 전화도 몰래 받고 늦게 들어오고. 수진의 의심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했어요. 다른 여자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태연이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그럼 증명해봐. 내일 병원에 나랑 같이 가. 수진이 팔짱을 끼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자꾸 같이 가자고 해?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믿고 싶은데 행동이 너무 이상해. 그 순간 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지혜 상태 악화, 급히 와줘.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나 지금 급히 나가야 해. 지금 밤 11시에? 응급 상황이야. 태연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누가 연락한 거야? 수진이 태연의 핸드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 핸드폰 좀 보자. 왜? 정말 회사에서 온 연락인지 확인하고 싶어.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연은 곤란했어요. 미영의 문자를 보면 들통날 테니까요. 여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정말 급해. 그럼 더욱 보여줘야지. 뭐 숨길 게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태연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 만나는 거지? 그래서 핸드폰도 못 보여주는 거고. 아니라니까. 그럼 보여줘. 순간 태연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수진이 발신자 표시를 보려고 했지만 태연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연아, 지혜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의사가 위험하다고. 미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도 그 목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여자 목소리라는 것을. 지금 갈게. 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방금 여자 목소리였잖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사 직원이야, 여자 직원. 거짓말. 회사에 그런 목소리 내는 여자 없어. 수진이 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줘. 정말 급해. 안 돼. 제대로 말할 때까지 안 보내줘. 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말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하니까 나중에. 지금 말해. 지혜야, 내 딸 지혜.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혜가 뭐? 사고가 났어. 3년 전에. 의식불명 상태야. 그걸 지금 알았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응, 어제 미영이를 만났어. 미영이를? 전철을? 응.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나 봐. 태연은 의외였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빨리 가봐. 지혜가 위험하다면서? 수진이 태연을 밀어냈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가서 지혜 잘 돌봐줘. 태연이 나가려는 순간 수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응? 혹시 지혜가 우리 집에 편지 보낸 적 있어? 태연이 돌아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표정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 혹시 받은 적 있어?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두 번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있어? 그 편지들. 기억이 안 나. 워낙 오래됐잖아. 수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연은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 갔다 올게. 응, 조심해서 가. 태연이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수진이 창문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편지를 숨겼을까? 그리고 왜 지혜가 찾아오는 것도 막았을까? 수진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지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은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미영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지혜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뇌압이 갑자기 올라갔대.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있어? 응, 응급수술 중이야.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지혜 아버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져서.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50%도. 태연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태연과 미영은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편지도 못 받고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미영이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깨어나길 기도하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태연과 미영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더 나빠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지혜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더 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포기하면 안 돼. 태연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편지 얘기. 아빠가 꼭 알아낼게. 그때 지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영아, 지금 봤어? 응, 나도 봤어. 지혜야, 다시 한번 움직여봐. 하지만 지혜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 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병원에 있어? 응, 지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많이 힘들지? 수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 지혜 상태 봐서. 그래, 알겠어. 몸 조심해. 통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뭐래? 그냥 걱정한다고. 이상하네. 평소에 지혜 얘기 나오면 싫어하지 않았어? 태연도 그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지혜 이야기에 대해 너무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지혜가 수진이를 만난 적 있을까? 글쎄, 집에 갔을 때 만났을 수도 있지. 집에 갔다고 했지? 응, 지혜가 말하길 집 앞에서 몇 번 기다렸다고 했어.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수진이가 일부러 안 말한 거 아닐까? 태연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지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편지도 숨겼고 만나는 것도 막았다면. 미영아, 나 잠깐 집에 갔다 올게. 왜? 지혜 두고? 편지를 찾아봐야겠어. 수진이가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지금? 새벽에? 응, 수진이가 자고 있을 때 찾아야 해.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지혜의 편지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수진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겠다고. 1시간만 있다가 올게.
조심해. 혹시 걸리면. 괜찮아. 내 집인데 뭐. 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새벽 6시 태연은 조심스럽게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깊게 잠들어 있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죽였습니다. 침실에서 잠든 수진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어디에 숨겨뒀을까? 먼저 수진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화장품들 사이를 뒤져봤지만 편지는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도 확인해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태워버렸나? 태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가끔 무언가를 태우던 그 자리. 제들을 뒤져봤지만 타다 남은 편지 조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고는 어떨까?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맨 안쪽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적힌 상자였습니다. 태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연님께 라고 적힌 지혜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20살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지만 가장 먼저 아빠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빠는 잘 지내시나요? 저는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은 경영학과예요. 아빠 생각이 많이 나요. 보고 싶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랑하는 딸 지혜가.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빠에게. 편지 받으셨나요? 답장이 없어서 걱정돼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빠가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죠? 엄마는 아빠가 바쁘실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짧은 답장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딸 지혜가.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들을 읽을수록 태연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지혜의 편지 내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새 가정이 생겨서 저는 필요 없으신가요? 그래도 아빠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마지막 편지는 3년 전 것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답장 없는 편지를 보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빠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것만 알아주세요. 내일 아빠 회사에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빠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혹시 만나주실 수 있다면. 하지만 기대는 안 할게요. 아빠를 영원히 사랑하는 딸 지혜가. 태연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쓴 다음 날 지혜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고 있었어?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태연이 편지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지혜 편지를 숨겼어? 10년 동안이나. 여보, 들어봐.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내 딸이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용히 해. 이웃들이 들어. 지금 그게 중요해? 지혜가 너 때문에 사고가 난 거야. 나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야? 편지를 숨기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여보, 정말 이유가 있다니까. 무슨 이유? 태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거든. 뭐라고? 딸이 있었다고?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응,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수진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라는 아이였어. 지혜랑 같은 나이였지. 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
죽었어. 15살 때. 수진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볼 때마다 수아가 생각났어. 그래도 편지를 숨길 이유는 안 되잖아. 처음에는 그냥 질투였어. 너에게 살아있는 딸이 있다는 게.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 무슨 감정? 무서웠어. 지혜가 너무 애절하게 편지를 보내니까. 수진이 편지 봉투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수아가 죽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 무슨 말? 엄마, 나 죽으면 슬퍼할 거야? 그런 말들. 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아가 죽고 나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삶의 의미를 잃었지. 그런데 지혜 편지를 보니까 수아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 수진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편지를 숨기려고만 했어. 그런데 점점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점점 지혜가 내 딸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태연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를 만나러 오는 것도 막은 거야? 응, 지혜가 나만 의지하게 만들고 싶었어. 미쳤구나, 정말. 태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혜가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 뭐라고? 작년 겨울이었어. 너는 출장 중이었고.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가 현관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못 본 척 하려고 했어. 그런데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혜가 현관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왜 사진을 찍었어? 수아와 너무 닮았거든. 앉아 있는 모습이. 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 뭐? 지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지. 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 수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를 정말 보고 싶다고. 왜 편지 답장이 없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빠가 새 가정 때문에 바쁘다고. 지금은 만나기 어렵다고. 태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가 울면서 집을 나갔어. 수진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혜가 현관에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마지막? 응,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거든. 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지혜를 만났고 거짓말을 했고 그 일주일 후에 사고가 났다는 것. 수진아, 혹시 그때 지혜한테 뭔 말을 더 했어? 그게 수진이 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아빠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새 가정에 방해가 된다고. 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절망해서 무리하게 나를 만나러 온 거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 때문에. 나도 몰랐어.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딸을 잃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 딸도 빼앗으려고 했다고? 수진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용서? 지혜부터 살려놓고 용서를 구해. 태연이 편지들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병원이야. 지혜한테 이 편지들을 읽어줄 거야. 그럼 나는? 수진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태연의 차가운 말에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태연은 편지들을 꽉 쥐고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찾았어. 지혜 편지들. 미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정말? 어디 있었는데? 수진이가 숨겨뒀어. 10년 동안이나. 태연이 편지 묶음을 보여주자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많은 편지를
지혜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미영아, 더 충격적인 게 있어. 태연이 수진과 지혜가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지혜를 만났다고? 응,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 내가 지혜를 싫어한다고.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너를 찾아온 거구나. 지혜한테 이 편지들을 읽어줘야겠어. 태연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너의 편지들을 다 찾았어. 태연이 지혜의 손을 잡고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에게 20살이 되었어요.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이 편지를 받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지혜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영아, 지금 봤어? 응, 분명히 움직였어. 태연이 더 큰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받으셨나요? 답장이 없어서 걱정돼요. 지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혜야, 들리니?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태연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읽을 때였습니다. 아빠를 영원히 사랑하는 딸 지혜가. 갑자기 지혜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지혜야. 태연과 미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 아빠. 지혜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혜야, 그래. 아빠야. 태연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응, 다 받았어. 모든 편지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워? 아빠가 너를 왜 미워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그 순간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가 깨어났나요? 네,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지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뇌파도 정상이에요.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지혜야, 아빠가 계속 여기 있을게. 정말요? 또 안 사라지시죠?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절대 안 사라져. 이제부터는 아빠가 계속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엄마도 여기 있어요? 응, 엄마도 여기 있어. 미영이 지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죄송해요. 제가 무리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깨어난 게 어디야. 그때 지혜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 새 부인분이 화내지 않을까요? 태연과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그건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지혜야. 태연이 지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빠에게는 너가 가장 소중해.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그 순간 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혜와 함께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빠,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어요? 응, 이제부터는 가족이 다시 함께야. 태연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지혜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푹 쉬어. 아빠가 계속 여기 있을게. 네, 아빠. 지혜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지혜가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연은 매일 병원에서 지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인형 기억하세요? 토끼 인형? 핑크색? 맞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어떻게 있겠어? 사실 태연은 지혜와의 모든 추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태어나면 어디서 살아야 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빠가 생각해 볼게. 태연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집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해.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태연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뭘? 가족 말이야. 지혜를 위해서라도.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야. 이제는 달라졌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누구요? 지혜가 궁금해했습니다. 수진이라는 분이세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만나볼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야. 수진이 지혜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 일어나세요. 지혜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혜야, 이모가 너무 잘못했어. 이모도 힘들었겠어요. 딸을 잃으셨다면서요? 지혜의 말에 수진이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돼. 이모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됐어요. 저도 아빠를 다시 만났고, 지혜가 태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혜야, 너무 착해서 탈이야. 미영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지혜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모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새로운 시작? 네, 이모 딸도 이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 일어나서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니 태연 씨. 뭐? 이혼 서류 준비해뒀어요. 집도 지혜 명의로 해놓을게요. 태연이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장이었습니다. 제 적금이에요. 지혜 치료비로 쓰세요. 수진아,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모두.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지혜가 불렀습니다. 이모, 응? 가끔 안부 연락드릴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네, 저희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수진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 나간 후 태연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괜찮아? 네,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요. 지혜가 태연과 미영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태연이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혜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식구는 수진이 넘겨준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침 드세요. 지혜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태연이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딸이 요리까지 이렇게 잘하다니.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병원비 벌려고 식당에서 일할 때 미영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미영아, 고생 많았어. 태연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아빠, 저도 곧 직장 구할 거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쉬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지만 병원비도 많이 남았고, 그건 아빠가 해결할 문제야. 실제로 태연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앞당겨 받기도 했죠. 아빠, 제가 아팠을 때 꿈이 있었어요. 지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꿈?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아빠 아버지. 태연이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지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지혜야,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도 하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미영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결혼하면 안 돼요? 지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태연과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지혜야, 그건 제 소원이에요. 다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태연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이도 있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면 되는 거지. 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알잖아. 그날 저녁 태연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혜와 미영을 데리고 예전에 자주 갔던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왔어? 미영이 의아해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 아, 맞다. 그때 태연이 너무 어색해하더라. 지혜가 부모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했지. 아니에요. 너무 떨어서 말도 더듬더라.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나와 결혼해줘. 아빠. 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지혜도 있고 우리도 성숙해졌으니까. 태연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언제 준비한 거야? 미영이 감동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혜가 낮잠 잘 때. 엄마, 받으세요. 지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 해보자. 태연이 미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우와, 지혜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축하드려요. 보기 좋네요. 태연은 지혜와 미영을 양쪽으로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아빠. 영원히 함께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수진 이모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 보내시더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다행이에요. 이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따뜻한 마음에 태연과 미영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할 줄이야. 엄마 아빠를 닮았으니까요. 그렇게 세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결혼식 준비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빠, 이 드레스 어때요?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예뻐요. 지혜야, 내가 더 예쁘다. 미영이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디 갔어요? 회사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어. 퇴직 준비한다고. 태연은 지혜를 돌보기 위해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아빠가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빠가 가장 원하는 일이야. 그때 태연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부가 정말 아름답네. 여보, 어떻게 됐어? 다 정리했어. 이제 자유의 몸이야. 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대신 작은 카페를 하나 얻었어. 우리 셋이 함께 운영할 수 있게. 정말요? 지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내가 좋아하는 책도 많이 비치해놓고 음악도 틀고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결혼식 초대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보내야겠네. 미영이 말했습니다. 지혜 상태 때문에 연락도 못 드렸는데. 괜찮아요. 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태연이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수진은 평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리고 이거.
수진이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지혜가 포장을 뜯어보니 아름다운 액자였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지혜 씨가 태어나던 날 몰래 찍었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고마워요, 이모.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도와주는. 태연과 미영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지혜 씨가 저에게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다른 분들께도 전하고 싶어서.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모, 정말 좋은 일이에요. 지혜 씨 덕분이에요. 진정한 용서가 뭔지 배웠거든요. 이모도 분명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결혼식 날 축하 인사드리러 올게요. 이모, 잠깐요. 지혜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저희 카페 오픈하면 꼭 놀러 오세요. 카페? 네, 가족이 함께 운영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손님으로 갈게요. 수진이 나간 후 미영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네. 아픈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키나 봐. 태연이 답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지혜가 액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더 행운이야. 너 같은 딸이 있어서. 태연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그 순간 집안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10년의 아픔과 오해를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 이제 정말 완전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결혼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세 가족이 함께 운영할 카페에서 더 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1년 후, 아빠, 커피 나왔어요. 지혜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지혜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가족이 함께 운영한다는 특별함 때문이었죠. 어머,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단골 손님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미영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지혜 양이 만든 케이크도.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지혜는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카페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베이킹도 배워서 직접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고 있었죠. 지혜야, 오늘 병원 검진 결과 어땠어? 태연이 물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다행이다. 이제 정말 걱정 없겠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어서 와요. 지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아, 상담센터 동료들이랑 왔어요. 수진 뒤로 3명의 여성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지혜 카페구나. 정말 따뜻한 분위기네요. 수진은 이제 상담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죠. 이모, 요즘 어떠세요? 지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힘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 있어. 그래도 가끔 힘들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여기 와서 너희들 보면 힘이 나. 수진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지혜, 너를 보면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깨달아. 그 순간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는 이모가 자랑스러워요. 지혜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오후 늦게 카페 문을 닫고 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좋았네. 태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대출도 다 갚을 수 있겠어. 정말? 벌써? 미영이 놀랐습니다. 응, 생각보다 일찍 안정궤도에 올랐어. 모든 게 꿈만 같아.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지혜가 의식불명이었는데. 엄마,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요. 무슨 계획? 카페 확장도 하고 저는 야간 대학도 다니고 싶어요. 야간 대학? 네, 상담할까요? 저도 수진 이모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태연과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년부터 준비해보자.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카페도 잘 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수진 이모도 자신의 길을 찾아서 기쁘다. 1년 전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아빠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아빠의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던 그날,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진 이모를 용서하면서 용서가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완전해졌다. 앞으로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며 살아갈 것이다. 내일도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빠, 엄마, 그리고 수진 이모. 모두에게 감사하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운 지혜는 창문 밖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부모님이 내일 카페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야.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이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아픔과 오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 지혜 카페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서로 오해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